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짚어봅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에 나선 후보들 모두 국립의전원 유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선거구도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후보들은 새만금 관련 공약과 함께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정읍시 하북동의 한 유리제품 생산업체에서 카자흐스탄인 30대 A씨가 폐유리를 부수는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고창군 고창읍의 한 도로에서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40대 A씨가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목격자들에게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짚어봅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에 나선 4명의 후보들의 국립의전원 유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즉 국립의전원 설립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전북도와 남원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40총선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에서는 4명의 후보들 모두 국립의전원 유치안을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기승 후보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 국립의전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회 보건복지 소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건복지 소위로 돌아왔는데 3분의 2 이상 의원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끝나면 보건복지 소위를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를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병무 후보는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의전원 관계는 동북 지역의 어떤 의료 혜택 관계에서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대통령한테 직언을 들여서 꼭 받아내서 우리 지역의 동북권 지역의 어떤 그 낙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공의전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매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한기대 후보는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와 함께 유치지역 경쟁에서도 남원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의전원이 남원에 와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고요. 이미 순천이나 목포에서 서로 유치 경쟁을 하는데 국회법이 통과돼서 우리 남원에 국립의전원이 왔을 때 우리 남원의 수건사업이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농어민당 황희돈 후보는 물리적 행사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지역 수건사업인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약해가지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느라고 약해서 도저히 안 돼요. 저 국민에서 안 주고 민주당에서 통과 안 시키면 안 되니까 물리적 행사라도 해서 만들어내죠. 꼭 실행을 하게끔 만들 겁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정원이 늘어날 경우 국립의전원 설립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과 지역 공공보건의료 강화라는 당초 설립 목적이 남아있는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 후보들은 자신이 국립의전원을 유치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이제 사전투표가 마무리되고 본투표가 코앞입니다. 오늘은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군산과 김제, 부안을 선거구로 가볼 텐데요. 앞서 후보들의 새만금 관련 공약을 전해드린 데 이어 지역발전 공약도 들여다봤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라는 국회 실내의 정치를 구호론에 건 현역 민주당 이원택 후보. 김제는 스마트 농생명, 부안은 해양수산, 군산은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각각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과 서해안 관광 거버넌스 구축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지원은 확대하고 군산, 대안은 구역사 주변 개발, 회원면은 대위 저수지 주변 경관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게 김제, 부안, 군산의 특화된 특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김제, 부안, 군산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여당의 힘있는 후보를 자처한 국민의힘 최홍우 후보. 김제와 부안은 미래 신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귀농과 귀여 도시로 육성하고 2억 원의 출산 장려금 지원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제역 KTX 정차는 늘리고 서해안 철도 건설도 약속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학생, 어르신 무료 택시, 무료 버스를 꼭 신설해드리겠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을 꼭 유치해드리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의 새로운 희망이 되겠다는 무소속 김종훈 후보. 부안 격포항을 현대화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청년, 신혼부부 장기임대주택 지원,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회의원 3선 이상 금지를 법제화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로보다 먼저 우리나라 부산항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배들이 버리고 가는 평행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 건강검진 실시 시 필수 사항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제와 부안 지역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과 비교해 6에서 9%포인트 넘게 상승한 상황.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에 인물이나 공약은 다소 묻혀버리는 것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이끌어갈 적임자를 뽑는 본투표가 코앞인데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가치 있는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유리 제품 생산업체에서 폐유리를 부수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7일 오후 2시 50분쯤 정읍시 하북동의 한 유리 제품 생산업체에서 카자흐스탄인 30대 A씨가 청소 작업 중 숨졌습니다. A씨는 폐유리를 전동 해머 드릴로 부수다 전선을 접촉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리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지게차에 깔린 운전자가 목격자들에게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20분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도로를 달리던 지게차가 인도를 들이받고 쓰러지면서 40대 A씨가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행인과 견인차 기사 등 4명에서 5명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중상을 입고 끝내 숨졌다며 A씨와 함께 지게차에 타고 있던 ACI는 단순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7일 오후 1시 30분쯤 김제시 순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차량 부품과 기계, 건물 110제곱미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대 의대가 당초 개강일인 지난 2월 26일 이후 40여일 만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북대 의대는 8일 의대 1호관과 4호관에서 의예과 2학년과 의학과 1, 2학년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은 시작했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강의실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대면 수업이 부담스러울 학생들을 위해 교수의 강의를 즉석에서 촬영해 비대면으로도 수업하도록 했습니다. 고창군이 문수사 대웅전이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백제 의자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문수사 대웅전은 전쟁을 겪으며 여러 번 고쳐지면서 역사적 가치가 큰 불교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지붕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다폭의 맞배 지붕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단청은 천연재료 특성과 옛 기법이 남아있어 학술적, 역사적 가치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역대 최고로 집계된 전북 지역 사전투표율 결과는 그동안 소외되고 또 차별받아왔던 도민들의 분노와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전북 도민들의 표심이 누구를 심판할지 오는 10일 모든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전북 지역의 투표율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제 전북을 비롯한 호남 지역의 민심은 수도권의 민심과도 직결되면서 이번 총선 전국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은 38.4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4년 전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인 34.75%보다도 3.71%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요. 전북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우리나라 전체 사전투표율인 31.28%보다 무려 7.18%포인트 높았다고 합니다. 전북의 사전투표율이 상승한 요인을 두고도 해석은 분분하지만 이에 대한 중론은 전북 콜대론의 심화가 이번 투표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감염나무가 확산함에 따라 남원시가 방제와 예찰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까지 피해목을 벌채하고 예방주사를 놓은 남원시는 4명으로 구성된 소나무 제선충병 예찰단을 올해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은 치료약이 없고 한 번 감염된 나무는 100% 고사합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방제를 실시하고 예찰 활동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순창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 일원에서 오는 13일 장담극이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장에선 장담극이 시연과 난타, 솜사탕, 마술, 풍물 대동굿 등 각종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행사 당일 일찍 도착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오픈런 행사와 한복을 입은 방문객 대상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봄을 맞이해 김제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김제시는 이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광활초등학교 일원에서 제14회 지평선 광활 햇감자 축제를 엽니다. 또한 오는 27일부터는 김제 모악산 금산사 잔디광장에서 2024년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진봉산 망해사에서 시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대제도 열립니다. 전북 현대축구단이 전북 지역 여자축구 활성화를 위해 아마추어 6인제 여자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5월 6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 풋살장에서 개막전을 시작으로 3개월간 진행됩니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여자축구와 풋살팀이면 오는 9일에서 12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나 고등학교 이상의 엘리트 경력을 가진 선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회 우승팀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하는 2024 K리그 퀸컵에 전북 현대 여자 대표팀으로 출전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정읍시 콤프러스 센터에서 지역 내 민간기관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과 스마트 통합 돌봄도시 기관 연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더 나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정읍의 경우에는 우리 정읍의 젖줄이었던 동진강에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친송관광을 많이 확대해서 시민들이 실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고창의 경우에는 서해안 철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 철도는 관광과 접목이 가능하도록 일반 철도 형태로 건설을 하되, 정부의 애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애타 면제할 수 있는 특별법까지도 만들어서 서해안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철도 관광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가 미래로 진보하느냐, 과거로 퇴행하느냐를 결정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한 표가 비례대표 한 명을 더 선발하고 한 명을 더 당선시켜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참여해서 국가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읍에 있는 제1고등학교가 통합학급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항공대학으로 전환시키는 게 저의 공약입니다. 도시가 젊어지고 또 인구 유입이 가능한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꼭 정읍에 필요한 대학이라고 생각해서 항공대학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고창 강호 항공고등학교가 특성화 대학으로 항공고등학교로서는 취업률이 우리 국내 1위입니다. 그 학생들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호남 유일의 항공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협력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정읍을 발전시키고 또한 고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재정 투입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제가 꼭 정읍과 고창을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찍어주십시오. 저는 평생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50평생을 농촌 계몽운동과 지역에서 또한 이 민주당 민주화를 위한 그 정당 조직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이 정치판의 회의를 느끼고, 저는 50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조용히 내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목회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치 상황을 볼 때 도저히 제가 원했던 이러한 정치 상황이 아니고 제가 원했던 민주화의 그러한 정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 분개함을, 분노를 느끼고 이 말년에 이 나라를 또는 이 지역에서 정말 의식을 깨우고 역사를 발화하게 하자는 그러한 의도에서 제가 이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이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 목표 지점을 분명히 젊은 세대들에게,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정말 절실한 감정에서 이 선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